자, 안녕하세요. 운동생리학 스포츠 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신박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이거 우리 스포츠 지도사 과목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필수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용어들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어느 정도만 학습을 하면, 특히 이제 한 두 개년도의 기출 문제만 우리가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저와 함께 2015년도부터 이제 기출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는데,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면 그 이후에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운동생리학의 기본 영역에서 파생된 학문으로 관련성이 가장 적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운동생리학, 우리 몸에 어떤 생리학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관련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운동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을까라는 운동 처방적인 부분이 있고, 운동 처방과 관련성이 매우 밑은 거죠. 트레이닝 방법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면은 우리가 운동 생리학적으로 어떤 효과를 바라볼 수,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트레이닝 방법론이 되고, 운동역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한번 운동역학 기출문제를 여러 번 다뤄봤지만, 운동의 어떤 그 기술이라든가 운동상해라든가 어떤 그 도구나 장비를 통해서 얼마나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따져보면 운동생리학하고도 관련성이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가장 적은 것을 물어봤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역학이 가장 조금 더 거리감이 좀 있죠. 자, 영양학이라는 것도 우리 몸에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작용을 거쳐서 화학적인 에너지가 되죠. 그 화학적인 에너지가 신체 활동에 필요로 하는 기계적인 에너지로 어떻게 변환되는지,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바라보죠. 그래서 운동 영양학도 운동생리학하고 거리가 좀 가까운 편이죠. 여기서는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찾았기 때문에 운동역학이지 아예 관련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가장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운동역학으로 가져가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산소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산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산소라는 거 있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호흡을 하죠. 호흡을 통해서 이제 그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걸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소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그럼 나머지는 다 옳은 것만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히려 좋다고 했었죠. 자, 일부 아미노산은 크렙스 회로로 직접 진입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무산소 시스템이 있고 유산소 시스템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산소를 활용하는 걸 유산소라고 하죠. 산소를 활용을 하게 되면 화학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에너지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요 유산소 시스템은 다 활용이 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근데 일부 아미노산이라고 되어 있죠. 일부라고 되어 있죠. 물론. 자, 우리가 유산소 시스템에는 크게 크렙스 회로가 있고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어떤 그 방법이죠. 두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크렙스 회로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첫 번째 단계죠. 둘 다 이제 미토콘드리아 내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화학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그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과정이 크렙스 회로가 있는데, 여기에 아미노산이 들어와서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일부 사용될 수 있다. 이건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과정은 크게 크렙스 회로와 전자전달계로 구분된다.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겁니다. 일단 크게 요거는 우리가 꼭 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크렙스 회로, 전자전달계. 크렙스 회로, 전자전달계. 두 가지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어떤 에너지? 유산소 시스템에 대해서 요거 꼭 좀 우리가 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 과정은 세포 내 소기관인
골지 장치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일어난다. 자, 세포에 우리 몸에는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 세포 내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어요. 공장. 세포는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은 어디냐?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내는데 여기서는 이제 골지 장치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요게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리고 크랩스 회로가 있다고 했죠. 크랩스 회로하고 전자전달계 두 가지의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장에서 계속적으로 산소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데 산소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요건 잘못된 설명이고, 자, 크랩스 회로는 주로 산이라는 거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회로의 과정이 있는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트르산 탈 수소 효소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크랩스 회로라는 거를 이게 보게 되면 이제 크랩스라는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어떤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이 있어요. 나중에 한 번 더 보게 되면 볼 텐데 그 중에서 시트르산이라는 게 있고 또 몇 가지 이렇게 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시트르산 탈 수소 효소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는 게 말이 맞아요. 나중에 이제 크랩스 회로를 이제 이렇게 그림을 볼 기회가 있으면 크랩스 회로를 통해서 산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어떤 탈수소 효소 여기에 의해서 조절되고 또 다른 거에 의해서 조절되고 이렇게 조절이 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거를 크랩스 회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과정인 전달계에서도 역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우린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산소 시스템은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산소 시스템은 크랩스 회로하고 전달계 이렇게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어디서 만드냐 했더니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에서 뭘 이용해서 산소라는 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요게 좀 틀렸죠.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가죠. 우리 몸의 어떤 균형과 평형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 어디냐라고 했죠. 자, 요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망상체 그러면은 요 밑에 답이 척수라고 돼 있죠. 망상체라는 거는 이제 척수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정보를 받게 되면 여기에서 정보를 받은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집중력이라든가 각성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정보 같은 거를 잘 조절해서 대뇌 피질 있죠. 우리 몸에 그 대뇌가 있죠. 여기 제일 윗부분에 여기에다가 이제 보내는 어떤 그물처럼 망상이라는 건 뜻이 이제 뭔가 그물처럼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물처럼 생긴 어떤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있는데 이걸 망상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망상체는 척수로부터 이제 정보를 받아가지고 대뇌 피질에다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밑에 소뇌라고 되어 있죠. 소뇌, 우리 몸의 그 큰 머리 부분에 보면 큰 대뇌가 있고 이쪽 약간 뒤쪽 부분에 보면 작은 뇌가, 그걸 소뇌라고 하는데 소뇌 같은 거는 이제 하는 운동이 이제 운동의 어떤 그 협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골격근을 조절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균형과 평형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 뭐냐고 되어 있죠. 척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여기 보면 뼈가 있죠. 척추뼈가 이렇게 뒤쪽에 쭉 연결되어 있죠. 거기 안에 들어가는 어떤 통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통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정보 같은 게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하겠죠. 여기서도. 자, 그러면 전정기관이라는 건 뭘까? 전정기관. 이것도 하나의 어떤 기관이긴 한데 여기에서 몸의 어떤 균형과, 우리가 왜 귀라든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몸들이 다 평형이라든가 균형을 담당을 하는 역할들을 조금씩 가지고는 있어요. 가지고는 있는데 이 말초신경계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요 전정기관이라는 게 말초신경. 그래서 이제 말초신경들은 이제 구심성 신경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또 원심성 신경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전정기관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구심성 신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 몸이 균형과 평형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전정기관. 여기는 구심성 기관으로서 말초신경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 몸의 어떤 균형과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바로 전정기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단 망상체, 손해, 척수, 전정기관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만 하나씩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 좀 되겠습니다. 망상체 같은 경우는 그물처럼 생겨서 대뇌피질에가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특히 이제 척수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하고, 손해 같은 경우에도 골격근을 조절한다. 우리 이제 근육이죠. 골격근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척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뇌라든가 말초신경 사이에 그 자극과 명령을 전달하는 어떤 그 거대한 어떤 그 수송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척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전정기관이 이제 균형과 어떤 그 평형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다. 이런 어떤 특징 하나 정도씩만 꼭 좀 우리가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번은 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닝 초기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초기에 근력이 증가를 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트레이닝 같은 경우 이제 헬스장 같은 데 가서 이제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윗몸 일으키기를 하거나 여러 가지 운동을 하게 되면 근력이 증가를 하죠. 이때 가장 먼저 영향을 준 요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자, 근력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근력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딱 보면은 근신경계통, 근섬유, 스테로이드, 호르몬, 여기 이제 근비대라고 돼 있죠. 다 전부 다 근육에 관련된 얘기인데, 초기에 근력이 증가했다. 가장 영향을 준 요인이 뭐냐? 자,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뭔가 영향을 받죠. 근데 근육이 영향을 받는데 그 근육에 영향을 주는 게 누구냐는 거죠. 자, 근육에 영향을 준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 탁구든 테니스든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굉장히 운동이 좀 좋아졌는데, 동작도 좋아지고, 굉장히 운동신경이 좋아졌어. 이런 얘기를 하죠. 바로 거기에 마찬가지예요. 근력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근력에 뭔가 영향을 주는 게 신경계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먼저라고 되어 있죠.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근신경계통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운동에 관련된 신경이 발달해서 근육도 물론 당연하지만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운동신경이 좋아졌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거기에서 나왔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들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섬유의 크기도 증가하고 숫자도 증가하고 근비대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가장 먼저가 뭐냐 했더니 신경계통이다. 이렇게 우리가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신경계통, 근신경계통이 발달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